애당초 정숙님은 나는 솔로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화 가장 주장 대피셜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준입니다. 난 솔로 11기 정숙님이 상당히 서럽게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상당히 용기를 내서 왔는데 노력해도 힘들다고 하죠. 왜 이걸 37살에 깨달았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 봐도 연애 경험이 많이 없고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 혹은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까일까봐 두려워도 했을 거고, 젊은 시절에 고백도 해보고 까여도 봐야지 그런 내성이 생기는 건데, 정숙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공부만 하신 게 아닌가. 대학교 다닐 때도 남들이 카팅이나 소개팅 할 때 혼자서 이제 도서관에 박혀서 공부만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변리사를 따셨다고 해도 무방하죠. 세상에 다 가질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정숙님이 만약 그때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하면, 물론 지금 솔로는 아닐 수는 있지만 변리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선택인 건데, 참 분명 연애는 잘하는데 변리사 떨어진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마 변리사 불합격한 게 지금의 한이 되었겠죠. 옆에 있는 남자친구 남편 보면서 차라리 남자가 없더라도 나는 변리사 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지만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에이, 변리사와 무관하게 외모가 이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애 시장은 상당히 넓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녀봐요. 진짜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남자친구 있어요.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 남자들도 보면 그냥 치마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환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연애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진다고 하면, 진짜 최악만 아니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타깝지만 정숙님의 선택이었던 거죠. 정숙님도 조금 자기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정숙님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비슷한 외모를 가진 분들 중에서 수십 년 공부만 하다가 결국 불합격한 그런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분들에 비하면 정숙님의 인생도 결코 나쁘지는 않은 거죠. 우준이 봤을 때는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영자씨처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변리사란 직업이 주는 메리트가 있듯이, 직업이 변리사라고 하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남자들이 물론 이쁘고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똑똑하고 지적인 그런 여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정숙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영식님이에요. 근데 영식님이라고 하면 사실 외모도 재력도 직업도 하나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외모가 저게 잘생겼냐? 저 정도면 사실 외모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좀 살이 쪄서 그런 거지, 영식님도 다른 방송에 탄 모습 보면은 외모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님은 전형적인 강남 피플인데, 마인드 자체가 이제 지방 사람들이랑 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강남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강남을 하나의 국가, 나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강남을 벗어나기는 싫고 그 외에는 서울로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철님이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지나보니까 진짜는 여기 있었던 거죠. 영식님 또한 장거리 연애를 선호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강남을 벗어나기 싫은 거야. 하지만 정숙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서울에 갈 수 있다, 장거리 연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장거리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영식님이 뻥지는 거죠. 왜냐면 사실 장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 넌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준 게 낫지, 무슨 거리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장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빙빙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그게 문제구나, 그걸 해결하면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만날 수 있겠구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나는 못 내려간다, 그러니까 네가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상 그렇게 해서 여자가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마음에도 없는 여자가 멀리서 자기 보러 올라오고 그러면 부담만 되는 거고, 정숙님도 강수님의 코치를 받고 강수님의 지원 사격을 받기는 한데, 이건 정숙님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긴 한데 이론과 실전이 다른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인은 파 씻으면서 영식님 이것 좀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지, 멀뚱멀뚱 주방에 서 있기만 하면 비좁기만 하단 말이에요. 추석에 이제 제사 음식 먹으러 들어가면 소녀처럼 기웃기웃 거리고 그러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강수님도 이제 지원 사격을 해주려고 하면 주방에서 영수님을 데리고 나갔어야지, 영수님도 파전 만들다고 서 있고 정수님도 서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강수님도 그냥 사짜야, 사짜. 코칭은 무슨 코칭이야.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그러니까 애당초 소개팅에서도 서툰 정숙님을 나는 솔로 같은 큰 무대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수님 보고 계속 나가라고 펌프질한 그런 인간들은 다 대가리 박으세요. 정수님 같은 분은 이제 서서히 지내면서 이제 친해지고 애정까지 이어지고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나는 솔로처럼 이제 단기간에 급박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무대랑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나는 솔로에서 남자를 만나는 게 뭐 나이트나 클럽, 뭐 헌팅 포차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방송도 나가고 거기에 부담도 가지고 무대가 크잖아. 애당초 나이트나 클럽도 안 가실 것 같은 정숙님을 나는 솔로에 밀어붙인 사람들은 진짜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인생 아니라고 그냥 냅다 그냥 던진 거지.